오전 질의에 이어서 금융위원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사모펀드 공매도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예탁결제원 아까 사장님 오셨는데 좀 이따 끝날 무렵에 한번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가계부채 질의하면서 좀 약간 과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생각이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가 코로나 때문인가 이런 이제 식의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계부채 증가가 이런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이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 화면을 쭉 보시면 이미 2015년도부터 코로나 이전에 19년까지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문제를 대하는 금융당국의 태도가 아니하다라는 지적을 진짜 똑같은 표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신다면 사안을 호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서민금융 또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들 이거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필요하지요. 그걸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은 이건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책임 안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신용대출 보면은 5천만 원 이상 부분이 실은 50% 이상이거든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그런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증가 현황들을 구체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라내면서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좀 절제 가능하고 이 부분은 다 대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접근하고 계신지 그걸 저는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DSR의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게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을 제대로 좀 정돈해서 추진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 기분은? 큰 틀에서 저는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좀 디테일해서 했던 거고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19년도까지는 4%대 증가를 했어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7년, 18년, 19년은 잘 성공했는데 20년대에 5%대, 4%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 작년 기억을 해보십시오. 20대쯤에서 코로나 때문에 해서 무조건 돈 풀어라고 했던 상황 논리를 보면은 그때 가계부채를 5%, 4%로 맞추겠다는 말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여전히 겁니다.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잘했다라는 평가인데 코로나 이제 잘한 게 아니다라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앞으로 DSR 그러니까 1분기 내에는 결과 나오는 겁니까? 좀 대안들을 실제적으로. 이게 DSR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한테 DSR을 적용하겠다. 그걸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소득 같은 게 분포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하겠다는 것이 맞냐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9억 이상만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9억, 투기 지역에 9억 이상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생각할 거는 그거를 전부 할 거냐, 뭐 6억으로 할 거냐, 투기 지역만 할 거냐, 다른 지역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점검을 하고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국민 고용보조도 하면서 똑같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제도인데 왜 못하냐.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파악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니. 그 의지가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 문제를 계속 말에 동호반복으로 서로 형식 논리 반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지가 있으면 방법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또 구체화시키고 그 제도가 1년 거치면서 진화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반복되는 설명이 계속 있다면은 실제 의지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1분기 안에 좀 더 진전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 관련해서요. 대책을 2월 2일쯤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전보다 좀 보완된 대책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잠깐 좀 보니까 1억을 3억으로 이제 바꾸고 그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사모펀드 참여하는 투자 최소 금액을 했는데 실제 라인펀드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정도가 전체 투자자의 50%였습니다. 그래서 1억에 3억으로 바꾼 게 실제 대책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또 하나는 해피콜 제도 비슷하게 이게 뭔가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녹취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투자자 분쟁 좀 최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불안전 판매의 실제 대안인가 또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험 관련해서 해피콜 제도 도입하면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불안전 판매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오히려 도망가게 하는 좀 악용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 그런 문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난번 국감 때 제기됐던 저희들 의견은 전문 투자자 제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엄격한 더 다른 거 강화된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사모펀드의 성격상 여기 투자한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제도라. 근데 제도 설계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정책적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는 방법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 과정들을 사후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식의 개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처음에 제도 설계할 때부터 사모펀드 성격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대안이 그런 수준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이 제도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겁니다. 예, 예. 2월에 발표한 건 아니고 2월에는 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시행령을. 그때 이제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보도된 거는 일부고요. 예를 들어서 고위험 상품은 팔 수 없게 20% 이상 파생 상품이 들어간 거는 팔 수 없게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판매사 측면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 파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를 19년 12월에 발표했고 그동안 이제 법령 심의 과정을 거치다가 금년 2월에 통과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4월에 또 발표한 거는 운용사 측면에 잘못된 거는 일부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일부는 통과. 이게 지금 발표한 거하고 확정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려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걸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에서 3억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 투자자 제도는 있는데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억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 1억 5천 있는데 나도 좀 좋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돈 없다고 나는 못하게 하냐라는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이 고객마다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1억 3억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한 5억 이상 10억 이상 하면 우리도 예방한 데는 좋지만 어떤 분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은 찾아갈 수도 없지 않냐 이런 또 민원 내지는 불만했던 것도 감안해서 그때 19년 12월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운영해 보고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19년 국감에서 엄청나게 논의가 됐고 국감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12월에 받아서 낸 대책이 금년 2월에 국무회에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나온 거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1분기 안에 어떤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일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25일인가 이제 금소법이 또 시행이 되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도 개선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전문 투자자 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과격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매도 질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건 보안 설명 내지는 국민들과 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그 두 가지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탁결제원 이제 대표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건데 결국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잘 되느냐, 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진화되고 있냐,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할 용의가 있냐, 이거 한번 질문 드리고요. 예탁결제원 특히 대표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의 불균형 문제 계속 제기하는데 그 점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 혹시 조사하고 계신가?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득하고 비교하고 부족하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좀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제도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좀 금융당국에서 당당하게 계속 책임 있게.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사도 하고 기관 개인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법이 완벽한 거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하면서 결점이 발견되면 또 그때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진화해 가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기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연말에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셨고 법을 통과시키셔서 정권 대차에 대해서는 확정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원본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게 되면은 국내에서의 정권 대차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권 대차에 관한 중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은 저희 회사인 한국예탁계열전이 있고요. 네, 정권금융이 있고 기존의 정권사 이렇게 3자가 정권에 대한 대차 중개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확정 시스템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중개 기능의 일부로서 저희가 중개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차에는 4가지 거래가 있습니다. 지정과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좀 말씀드리면 결제, 경쟁 거래, 지정 거래, 맞춤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정 거래와 맞춤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계약을 갖다 맺고 확정하도록 기록을 갖다 남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확정 시스템을 갖다 거치지 않았던 지정 거래와 맞춤 거래에 대해서도 확정 시스템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용해서 중개를 갖다 하게 되는 차입자나 대여자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지정 거래와 맞춤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차입 공매도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국내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저희가 확정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차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임 대리인을 두고 있으므로 상임 대리인이 저희 시스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연내 저희가 시스템 도입을 해서 저희 회사를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차에 대해서는 차입자나 대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확정 시스템에 저희가 남기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